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 법규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에는 헌법, 법률, 명령 등이 있는데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를 말하고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 형식을 말합니다. 명령은 법률 위반 사항으로 국회 의결 없이 행정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법령을 보면 조례, 교육규칙, 규칙 등이 있는데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고요. 교육규칙은 교육감,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합니다. 교육 관련 법규 특징과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 법규의 특징은 조장성, 수단성, 윤리성 등이 있는데요. 규제보다는 교육 활동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성의 성격이 강조됩니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있어서 윤리성이 그 무엇보다 강조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용 및 해석상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무효가 되는 원칙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이 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요. 신법과 국법이 상충되면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상 논란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먼저 기존의 관련 질의, 회신 및 선례를 검토하고요. 교육청과 교육부 등의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합니다. 또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도 하고요. 불합리한 법령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육 관련 법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많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하나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나오는데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 이념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학교장이 학교에 대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법률에 나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기타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주제에 따라서 법령을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요.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 자격 검정령 등이 있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을 보시면 되겠죠. 자,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받는 월급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관련된 법령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교원단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지능과 관련된 법령에는 영재교육진흥법, 과학, 수학, 정보교육진흥법 등의 법률 등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령에는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요. 재무, 회계와 관련된 법에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등이 있습니다. 교육조직과 편제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부조직법,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국립학교 설치령 등이 있고요. 학사와 관련된 내용에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및 동시행 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공문, 기록물과 관련된 법령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등이 있는데요. 공문에 대한 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1조의 제1항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2항은 의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3항은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항에는 평생교육의 진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6항에는 교육 운영의 법률주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은 교육기본법입니다. 제1장은 총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2장에는 교육 당사자, 제3장에는 교육의 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짜여진 법인데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그리고 의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의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여기서 제2장 교육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학습자 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항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3항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3항 학생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서 학생들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3조 보호자 1항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책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호자다라는 것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항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14조 교원 1항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2항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 2항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항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 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6항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교육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법인데요. 제1장 총칙, 제2장 의무교육,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4장 학교, 제5장 보직 및 벌칙, 그리고 부칙으로 짜여진 법으로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장 교직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직원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절 교직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1항 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2번 각종 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2항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행정실 직원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3항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교무, 교직 실무를 해야 하는 선생님은 보직교사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있죠. 보직교사가 아닌 선생님들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항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교직원의 구분을 살펴보았고요. 제19조의 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1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 2에 따라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둔다. 2항
제1항의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정원,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입니다. 1항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 3월 23일 날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교무를 통하라고 해서 교무를 총괄하고로 수정된 것입니다. 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 수석교사를 포함하죠. 그분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교원의 자격 1항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교사는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교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교직원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학교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법으로 상위법,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법규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교육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있는데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인데요. 즉,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법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규율하는 사항과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입니다.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데요. 교육규칙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그 전문을 붙여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규칙의 공포 절차 및 시행일은 앞서 말한 조례와 같습니다. 훈령은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하는 명령으로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합니다. 훈령의 종류에는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 교육부 훈령, 교육감 훈령 등이 있습니다. 조례, 교육규칙, 훈령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에도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조례, 규칙, 훈련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조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조례는 총 143건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 어떤 것들인지 보면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교육청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등 다양한 조례 등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규칙은 총 64건이 등록되어 있네요.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다양한 규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훈령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훈령을 보면 전라북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공약 관리 규정,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여행 규정 등 다양한 훈령들이 있는데요. 총 26건이 등록되어 있네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 형식에 의하여 작성되고 일련 번호를 사용합니다.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연도별 일련 번호를 사용합니다. 예규와 고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령 중에 대통령 훈령, 총리 훈령, 인사혁신처 훈령 등도 나와 있네요. 예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규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다양한 예규 등이 나와 있네요. 인사혁신처 고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등 다양한 고시 등이 나와 있네요. 지역교육청이나 정부기관에는 관련된 법령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을 찾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고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역교육청에도 고시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